지구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요 단어는 지구 환경 변화와 생물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화석에 대한 얘기가 나와. 얘들아, 화석 기억나니? 네. 자, 화석은 무슨 함에서 발견되니? 고대 화석. 석기랑 퇴저감. 돌. 퇴저감. 그렇죠. 퇴저감에서 발견이 되죠. 자, 우리 퇴저감 말고 또 무슨 함이 있었어? 석회암. 심정화. 크게 암석을 세 가지로 얘기했었죠. 퇴저감, 화성암, 또 하나 화산암. 화강암. 변성암. 퇴저감은 퇴적물이 쌓여서 되는 거고, 그 다음 화성암은 마그마가 식어서 되는 거였고, 변성암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변한 암석을 얘기를 하는 거죠. 화석이라고 하는 거는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지층 속에 남아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지층 속에 들어갔어. 그래서 화석이 되려고 해. 근데 높은 열과 압력 받으면 그게 어떻게 돼? 변형되겠죠. 그러니까 화석은 퇴적암에서만 볼 수 있는 거야. 열과 압력을 받는 곳에서는 볼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공룡 뼈만 화석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뼈, 껍질, 알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공룡 발자국도 화석이에요. 공룡 똥도 화석이고요. 공룡이 살았던 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둥지 이런 것들도 다 화석이 돼요. 자, 이렇게 화석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느냐? 조건, 개체수 많아야 되고요.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빨리 매몰돼서 화석화 작용을 받아야 되고요. 지각 변동이 심하지 않아야 돼요. 요런 조건이 나타나게 되면은 화석이 잘 보존돼서 우리 눈에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저 밑줄 한번 쳐주면 정말 좋겠다. 쳤어. 나도 봤어. 아 진짜. 어떨? 자, 그래서 화석을 통해 그럼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라는 건데, 자, 과거 생물의 구조나 특징 알 수 있고요. 진화 과정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층이 쌓이면은 맨 밑에 층, 그 위에 맨 위에 있는 게 최신층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애들서부터 해서 최신까지 생물의 변화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진화 과정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살았던 서식지 환경이나 생성 시기를 알 수 있는데, 체크하자. 별표 쳐있네요. 자, 별표 시상화석, 표준화석. 자, 여기 제일 중요. 환경을 알려주는 걸 시상화석이라고 얘기를 해. 환경을 알려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 화석을 봤어. 그러면은 이 화석을 딱 보면 이 화석은 아, 얘는 어디서 살았던 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 환경을 알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지금도 그놈이 살고 있어야 되겠죠. 자, 대표적인 시상화석 보세요. 고사리. 아, 고사리는 따뜻하고 습한 육지에 살고 있어요. 그럼 고사리 화석을 보게 되면은 아, 여기는 옛날에 따뜻하고 습한 육지였겠구나, 이런 식이야. 자, 산호는 따뜻하고 수심이 얕은 바다에 살고요. 조개는 얕은 바다나 갯벌에 살고 있지요. 사람도 화석 있어요? 얘들아, 사람은 화석으로 치지 않습니다. 사람의 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화석이라고 하지 않아요. 사람 살기 전의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표준화석 같은 경우에는 생성 시대를 알 수 있어요. 자, 시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시상화석은 환경을 알 수 있다 그랬는데, 얘는 그래서 특정한 환경에 지금까지도 살고 있어야 돼요. 특정한 환경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살고 있어야 돼. 그래서 생존기간이 길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표준화석은요, 반대로 시대를 알려줘. 그러니까 그 시기에만 살았던 화석이야. 자, 그 시기에만 살았고 지금은 멸종돼 있는, 그러니까 생존기간은 짧고 널리 분포되어 있는 조건을 갖고 있으면 그 시대를 표현해주는, 정해주는 표준화석이 되는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들어봤죠? 고생대의 대표적인 아이가 삼엽충, 갑주어, 방주충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중에서 특히 삼엽충, 고3, 중암, 신화. 오케이? 자, 고3, 중암, 신화. 고3?
고생대에는 삼엽충, 중생대에는 암모나이트, 그리고 공룡도 있어요. 신생대에는 화폐석. 야, 이 화폐석은 그냥 화폐 모양 닮았다 그래서 화폐석이야. 자, 그리고 메머드. 오케이? 메모드에 찔리면 죽어요. 잘 죽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그 시대에만 있었어. 지금은 없는 거죠. 알겠니? 자, 요 시대에만 살고 있었던 애들. 그런 걸 우리는 표준화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표준화석이나 시상화석을 통해서 환경이나 시대를 알 수 있고요. 또 수륙 분포 변화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지에 살았던 애냐 아니면 바닷속에 살았던 애냐, 거기 어디에 어떤 화석이 나타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기가 옛날에 육지였는지 바다였는지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자, 기후변화도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하자원 탐사 같은 거에서도 쓰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대륙. 야, 대륙이동설 얘기한 사람 누구? 저 알아요. 응. 그 알았는데 과학쌤이 알려줬는데. 대륙이동설. 우리 배웠는데? 그러니까 그거 1학기 때 배웠어. 우리 배웠는데? 어? 오케이, 백에너죠, 백에너. 자, 대륙이동설 4가지 조건 얘기했었어,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였니? 이거야. 이렇게 이어져 있는. 뭐 해안선이 이어져 있다, 뭐 지질 구조가 연속적으로 돼 있다, 빙하의 흔적이 일치한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요거야. 화석이. 멀리 떨어진 대륙인데 같은 생물의 화석이 발견되었다라는 거. 자,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인데 같은 화석이 발견됐다는 얘기는 얘가 옛날엔 하나로 모여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죠. 자, 글로소프테리스 화석이 멀리 떨어진 대륙에서 이렇게 발견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지질시대예요. 자, 지구 나이가 약 46억 년, 45억 년에서 46억 년쯤 되는데요. 요거 탄생부터 해서 현재까지 쭉 이어져 오는 요 시대를 우린 지질시대라고 얘기를 해. 지질학적 활동이 일어나는 시대, 지질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질시대를 크게 4가지로 구분할 거예요. 성캄브리아대, 그 다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가장 긴 시기는 성캄브리아 시대. 성캄브리아 시대, 그 다음이 고생대, 그 다음이 중생대, 그 다음이 신생대가 제일 짧아요. 자, 그럼 얘네들을 우리가 왜 구분을 하게 되느냐, 어떻게 구분하느냐 라는 건데, 별표 한 번만. 생물계의 큰 변화. 자, 생물계의 큰 변화로서 우리는 지질시대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성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눠 놓는 거야. 자, 그리고 또 다른 기준이 하나 더 있는데요. 자, 또 다른 기준이 이런 대규모 지각 변동을 기준으로도 해요. 그 대표적인 얘가 부정합이라는 거예요. 자, 부정합이라는 게 뭐냐. 자, 우리 그 지층이 쌓이면은요, 자, 바닷속에 퇴적물이 와서 쌓이고 쌓였어. 층리. 그렇죠. 층리를 이루면서 지층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거를 정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부정합은 뭐야? 차곡차곡 쌓이지 않았다, 그런 뜻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이렇게 퇴적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 융기가 일어나요. 융기는 뭐니? 붙는 거. 솟구쳐 올라오는 거. 땅이 위로 솟구쳐 올라오는 게 융기예요. 자, 그러면 봐봐. 자, 땅이 솟구쳐 올라와. 자, 그래서 얘네들이 솟구쳐 올라와. 지금 바닷속이었는데 솟구쳐 올라오니까 어떻게 됐어? 육지 위로 올라온 거야. 자, 육지 위로 이렇게 올라왔어. 자, 그런데 얘네들이 어떻게 올라왔느냐? 막 꾹 하고 눌려서 이런 식으로 휘어지면서 올라왔어. 땅 위로 올라온 거예요. 자, 그 다음 융기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일어나느냐? 침식작용이 일어나게 돼. 침식은 뭐야? 비바람 맞으면서 깎이는 거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깎여. 자, 그리고 나서 얘가 다시 어떻게 되느냐? 침강이 일어나는 거야. 침강은 뭐니? 평평해져요. 가라앉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융기는 솟구쳐 올라오는 거, 침강은 내려가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침강하게 되면 이것이 다시 어디로 들어가느냐? 바닷물 속에 들어가 버려. 이렇게 물속으로 들어갔어. 그럼 이 위에 다시 어떻게 돼? 퇴적이 일어나겠죠? 자, 그래서 이 위에서 다시
퇴적이 일어나는 거야. 자, 그럼 1번, 2번 있고 여기는 뭐야? 갑자기 6번, 7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융기부터 침강까지가 시간적 단절을 의미해요. 시간적 단절. 자, 시간적 단절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어제 휙 올라왔다가 내일 훅 하고 내려가는 그런 일은 없겠죠. 몇천 년, 몇만 년 걸쳐서 서서히 올라왔다가 몇천 년에 걸쳐서 깎이다가 몇천 년, 몇만 년 걸쳐서 서서히 내려가요. 그래서 퇴적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기를 부정한 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면을 기준으로 위층과 아래층에 커다란 시간적 단절이 있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대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야. 됐나요? 요것만 써놓으면 돼. 됐나? 이거 다 썼니? 오케이. 다 썼어? 글씨 못 알아보는 건 얘기해줘. 넘어간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질시대를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성캄브리아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캄브리아대라는요, 고생대의 시작이 캄브리아기라는 게 있어요. 캄브리아기. 오케이? 고생대의 시작이 캄브리아기라는 게 있는데, 자, 고생대가 이제 뭐 대는 커다란 단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안에 기라는 게 있어. 너희들 대표적인 기가 쥐라기 들어봤죠? 백악기 들어봤죠? 자, 이게 중생대의 대표적인 기들이야. 그러니까 중생대도 이런 식으로 세 개로 나눠놔. 자, 중생대 같은 경우에도 트라이아스기, 뭐 쥐라기, 백악기 이런 식으로 나눴고요. 자, 마찬가지로 고생대도 나눠놔요. 한 6가지로 나누는데, 그 첫 번째가 캄브리아기야. 그러니까 첫 번째가 캄브리아기인데, 요 캄브리아기 전 시대의 것이다. 그래서 성캄브리아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성캄브리아 시대는 그러니까 캄브리아기 전 시대다라는 그런 뜻이야. 고생대 전을 의미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특별하게 얘기할 수 없는 게, 이게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시기야, 이때는. 자, 생물수 체크하자. 생물수가 적었고요. 단단한 골격이 없었어요. 그 다음 지각 변동과 풍화작용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화석으로서 남아있기 어려운 거예요. 성캄브리아 시대에는 화석이 많다 적다? 적어요. 그러다가 고생대 때부터 화석이 확 증가를 해. 왜? 그때부터 생물종이 확 다양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화석에 나타나는 생물계의 큰 변화를 기준으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구분하는 거예요.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럼 이거 보세요. 이거 딱 봤을 때, 야, A라는 물질은요, A라는 동물은요, 가나, 다, 라까지 살았던 걸로 보여. 그 다음 B라는 애는 나다에서만 보였고요. C는요, 다, 라, 마에서 보이고요. D는요, 라에서 보이고요. 이런 식이야. E는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보이고요. 그 다음에 F는 이런 식으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대를 나누려고 그래. 그럼 어디를 기준으로 나눠야 될까라는 거죠. 생물계에 커다란 변화가 있는 시기가 어디에, 지층이 어디예요? 저 생각을 하라고. 생각. 다랑? 라. 왜 다랑 라라고 생각한다? 가장 화살표 끝이 많이 닿아 있으니까. 오, 좋아요. 그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자, 얘네들은 멸종했죠. 얘네들은 나타나고 있죠. 자, 그래서 가장 생물계에 큰 변화가 나타나는 게 다라를 기준으로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물계의 큰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11쪽. 자, 11쪽에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해보자. 11쪽 해보자. 자, 1번 보자. 1번에 5 X. 아니잖아. 5 아니야? 화석을 통해서 지진 발생 유무 몰라요. 그 다음 X.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한 게 아니라 지구가 탄생한 때부터예요. 그다음. 설명으로 쳐주셔야 돼요. 오. 자, 그다음 화석이 가장 많이 발견된 거는 언제야? 신생대예요. 자, 성캄브리아대는 거의 없어요. 이렇게 많이. 자, 2번의 1은 시상이죠, 시상. 자, 2번의 2는 표준이죠. 자, 삼엽충은 고생대죠. 자, 그래서 4번에는 표준화석이죠. 자, 5번은 육지죠. 고사린 육지식물이에요. 그 다음 3번에 가장 긴 시기는 누구냐? 성캄브리아 시대죠. 성캄브리아 시대. 됐나요, 여기까지? 맞아. 맞다고. 확실히. 자, 보자. 이번에는 각 시대의 특징들을 생물의 진화를 통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자, 먼저 성캄브리아 시대예요. 자, 비교적 온난했으며 여러 차례 빙하기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자, 지각 변동이 많이 받았고 화석이 매우 드물어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자, 여기 화석이 드물다라는 거. 그리고 성캄브리아 시대의 최초의 생명체가 나타나게 되는데 어느 속에서 나타났냐? 바다에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육지에서는 생명체가 나타날 수 없어. 왜? 이때 당시만 해도 자외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바닷속에서 생물이 제가 채워냈을 거고요. 자, 별표는 여기입니다. 광합성을 하는 남세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짓이에요.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 나타나, 남세균이. 자, 이때 남세균이 나타나서 광합성을 하니까, 야, 광합성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꿔주죠. 그래서 대기 중에 산소 양이 증가를 해요. 자, 그리고 이 남세균이라는 애들이 뭉쳐져 가지고서는 이렇게 화석으로 남았어. 그게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얘기를 해요. 자, 남세균은 최초의 광합성 생물이고요. 스트로마톨라이트는 남세균 점액질에 모래나 진흙 같은 부유물이 달라붙어서 된 퇴적 구조예요. 체크하자. 가장 오래된 생물의 흔적.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야. 가장 오래된 생물의 흔적이 스트로마톨라이트. 상식으로 좀 알고 계세요. 자, 그 다음 처음에는 단세포 생물만 있다가요, 어느 정도 지나고 다세포 생물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하는 다세포 생물 화석군이 있어요. 여기. 자, 무척추 동물인 해파리, 해면 동물 등이, 얘네들은 달달한 골격이 없죠. 자, 그래서 흔적이 남아있는 화석이야. 에디아카라 동물군. 호주의 에디아카라 언덕에서 발견됐다 그래야 하여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얘기해요. 에디아카라는 그냥 지형 이름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고생대로 갑시다. 그러니까 성캄브리아대는 그렇게 크게 말할 게 없어. 화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고생대로 가요. 고생대로 가면 대체로 온난해요. 자, 그리고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고요. 체크 별표 한번. 판기아 기억나니? 자, 아까 대륙이동설 얘기했죠? 누가 얘기했다고? 베게너. 자, 베게너 양반이 고생대 말기에 하나의 초대륙인 판게아로 이루어져 있다가 지금과 같은 대륙 형태로 이동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대륙이동설이었죠. 자, 그러니까 이 판게아가 여기서 나와. 근데 언제냐? 고생대 말기예요. 이거 중요해요. 고생대 말기에 판게아가 나와. 그럼 그 전에는 이렇게 떨어져 있었단 얘기야. 그래서 또 모여가지고 고생대 말기에 이렇게 모인 거예요. 이때 생물종과 개체수가 크게 증가를 해요. 육상생물도 출현을 해요. 왜? 오존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남세균이 열심히 광합성해서 산소 막 내뿜었어. 그 산소들이 대기로 올라갔어. 그래서 오존층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외선을 차단하니까 육상생물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자, 바다에 삼엽충, 그 다음 갑주어가 번성을 해요. 자, 삼엽충, 마추충, 왕충, 어류로는 갑주어. 자, 갑주어가 나왔나? 사진이 안 나왔네. 자, 갑주어는요 단단한 골격을 갖고 있는 어류예요. 자, 그 다음에
육지에는 양서류가 나타나고 곤충류, 양치식물 등이 나타나요. 자, 양치식물이 나타나는데 이 고사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양치식물이 나타났죠. 자, 이때의 양치식물이 오늘날의 석탄이 돼요. 자, 이때 양치식물은 그 숲을 이룰 정도로 굉장히 번성했었어. 자, 숲을 이룰 정도로 번성했고요. 그 오늘날의 고사리 정도가 아니라 거의 막 수십 미터까지 막 자라는 숲을 이뤄요. 자, 그리고요, 이때 얘네들이 땅 속에 묻혀. 자, 땅 속에 묻히게 되면은 그대로 석탄이 되는 거야. 그대로 석탄이 되버렸어. 근데 오늘날의 고사리는 땅 속에 묻혔다 그래서 석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뭔 차이일까? 시간. 왜 안 될까? 너무 현대가 발전해서. 네, 발전한 것도 있죠. 오늘날까지 오늘날까지 오게 되면은요, 이 고사리나 나무나 이런 것들이 땅 속에 묻히잖아. 그럼 나무가 어떻게 돼 버려? 썩어버리죠. 그러니까 나무를 분해할 수 있는 분해자들이 오늘날엔 있어. 근데 이 시기에는 그게 없었어. 나무를 분해시킬 수 있는 애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그대로 석탄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됐니? 자, 그러니까 이때는 양서류가 번성해요. 고생되는 양서류가 번성하고요. 양치식물이 번성했을 때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말기에 생물 대멸종이 나타나요. 대멸종.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이 판게아 형성 때문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판게아를 딱 만들었다라는 얘기는요, 대륙들이 하나로 뭉쳐졌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대륙이 하나로 뭉쳐지게 되면은요, 해안선이 감소해요. 해안선이 감소해. 해안선이 감소하면 대륙붕도 감소해요. 대륙붕이 뭐니? 자, 대륙붕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우리 왜 육지에서 바다로 넘어갔을 때의 그 경계, 한 깊이 200m까지를 대륙붕이라고 얘기해. 여기에 해양 생물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어요. 서식하고 있어. 그런데 봐봐, 이렇게 여기 살고 있는 해양 생물들이 얘네들이 합쳐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 다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멸종이 나타났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중생대로 넘어가잖아요. 중생대로 넘어가게 되면 지질시대 중 가장 따뜻한 시기야. 빙하기가 없어. 자, 따뜻하니까 어떻게 돼? 굉장히 크게 자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판게아가 분리가 되고 있어. 대서양, 인도양이 이때 막 생성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니까 이때 대륙이 분리되면서 바다가 생성되는 거죠. 그러면 판게아가 분리됐을 때 해안선 길이가 증가를 해. 자, 해안선 길이가 증가를 하면 서식지가 증가하는 거야. 그리고 해류가 복잡해지고 기후대가 복잡해져요. 기후대가 복잡해지면 이런 기후 저런 기후에 사는 생물종들이 늘어나게 돼. 그래서 종의 수가 늘어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암모나이트 번성하고요. 중생대의 대표적인 해양생물 암모나이트 번성하고요. 그 다음 공룡이 이때 당시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겉시식물이 번성을 해요. 고생대 때는 무슨 식물이었니? 양치식물이었고요. 양치식물은 포자라는 걸로 번식하는 애고요. 겉시식물은 씨앗으로 번식하는데 씨가 겉으로 드러나 있는 걸 겉시식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속시식물도 있죠. 그럼요. 이 다음이 이제 속시식물이에요. 여기 나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이때 우리 중생대를 파충류의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따뜻하니까 파충류들이 잘 살 수 있는 거야. 자, 말기의 생물 대멸종이 또 일어나요. 이때에는 대멸종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 공룡. 소행성 충돌. 자, 이 소행성 충돌에 의해서 기후가 급격히 변화가 되면서 저희가 파충류예요. 아니 내가 파충류라고. 내가 파충류라고. 인간 파충류예요. 내가 파충류라고. 인간은 포유류. 포유류요? 포유류예요. 너는 포유류, 난 파충류. 얘는 파충류. 그래요. 자, 그 다음 이제 신생대로 넘어갑시다. 자, 신생대 같은 경우에는요, 초기부터 중기까지 대체로 온난시점 후기 때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됐습니다. 자, 대서양, 인도양이 넓어졌어요.
태평양 좁아지면서 히말라야 산맥, 알프스 산맥이 이때 형성이 돼요. 현재와 같은 비슷한 수륙 분포를 이루게 되고요. 대표적인 애가 화폐석이 번성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포유류가 전성시대, 포유류의 전성시대예요. 자, 말기에는 인류 조상도 출현을 하게 돼요. 오. 그리고 속시식물이 번성을 하게 되고요. 생각보다 오래된 애였네. 그럼 뭐였지? 자, 동물은요, 무척추 동물에서 척추 동물로 넘어가요. 어류부터 척추 동물이야. 그 다음 양서류. 이때 이제 육지로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파충류. 그 다음 조류와 포유류가 되는 거예요. 자, 식물은요, 해조류에서 양치식물로 진화했다가 양치식물 다음에 겉시, 그 다음 속시식물로 번성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내 개인이야. 나 소유. 완종류. 양서류, 자, 대멸종. 자, 다 죽어버리는 거야. 자, 대멸종. 지구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많은 생물이 짧은 시간 동안 광범위한 지역에서 멸종하는 것. 자, 대멸종은 이게 그냥 대멸종, 그러니까 내일 다 죽어버리자 그런 개념이 아니야. 자, 수만 년, 수백만 년에 걸쳐서 진행이 돼요. 서서히 종이 점점 없어진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없어지면 우리는 없었겠네. 확 줄어들겠네. 네. 저희 인간은 살아남았어요. 지금 제일 많이 살려고 있잖아요. 자, 대멸종 원인 봅시다. 지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예요. 체크. 지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 자, 대륙 이동에 따른 수륙 분포 및 해수면 변화. 자, 수륙 분포 및 해수면 변화. 그리고 운석의 충돌. 화산 폭발. 그러니까 운석이 충돌하게 되잖아요. 꽝 하고 충돌하면 먼지 구름이 형성되면서 이 대기를 막아버려. 그럼 햇빛이 뭐다? 광합성을 못해. 기온이 떨어져. 식물도 죽어버려. 날씨도 추워져. 자, 그 다음에 화산 폭발 일어나면은, 화산 폭발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 역시 화산재가 빛을 차단해. 그리고 온실가스 나타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상기후가 나타나게 되고요. 대기와 해양의 산소량도 감소를 하는 현상들.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서는요, 애들이 막 다 죽어버리는겨. 됐니? 자, 하나의 원인보단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멸종은 총 5회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 이 5회 일어났는데 이 중에서 별표 쳐야 될 거는 3번 대멸종과 5번 대멸종이에요. 자, 이건 별표야. 3번 대멸종과 5번 대멸종은 별표예요. 자, 왜냐? 3번 대멸종이 언제니?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고생대 말기 얘기하는 거고요. 5번 대멸종은 언제야? 중생대시 신생대로 넘어가는 거죠. 아하. 그래서 3번 대멸종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거예요. 판게아 형성. 아까 판게아 형성이 고생대 말기 때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판게아가 형성되면은 해안선이 복잡해진다, 단조로워진다? 단조로워진다. 해안선이 단조로워지고 기후도 단조로워지기 때문에 생물종이 확 줄어버리게 돼요. 자, 그 다음 중생대 말기 공룡이 죽어버렸어. 뭐에 의해서? 소행성 충돌에 의해서. 그죠? 자, 이런 원인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요. 자, 보시면은 가설들, 기후변화설. 자, 대기 이동, 대륙 이동, 대기와 해수 순환, 온실 기체의 농도 변화, 반사율 변화 등등등등. 자, 그래서 대멸종이 일어났다. 기온과 강수량 등이 변화해서 대멸종. 해양 무산소설. 대규모 적조에 의해서 산소양이 줄어드는 거야. 적조 현상이라는 건 플랑크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걸 얘기를 해요. 플랑크톤이 증가하면 물속에 있는 산소를 걔네들이 먹어버려. 써버려. 그러면은 물고기들이 먹을 수 있는 산소가 줄어들어 버리는 거지. 자, 그래서 죽어버려. 화산 대폭발설. 자, 화산 폭발설. 자, 화산에 의해서 자, 가스에 의해서 대기 조성이라든가 용암에 의한 지표 반사율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의 대멸종 발생, 소행성 충돌. 자, 이런 충돌해가지고 대멸종 발생했다라는 가설 등등등이 있어요. 자, 대멸종 이후에요. 자, 보세요. 대멸종 이후에 갑자기 종의 수가 갑자기 확 하고 늘어나는 거 보이죠? 대멸종 이후에 종의 수가 늘어나는 거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대멸종 이후에 종의 수가 늘어나는 게 왜 그러냐면은요, 환경이 변해서 대멸종이 일어났지만 그 환경이 적응하는 생물들이 나타나면은 거기에 적응하는 종들이 살아남아서 진화를 하게 된다라는 얘기야. 즉 생물 다양성이 증가하는 계기가 됩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5차까지 얘기했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6차 대멸종이라고 얘기를 해. 죽었어요? 우리 6차 대멸종이라고 얘기하는 이유 왜 그럴까?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 자살률 증가. 어? 거 같은데. 자살률 증가. 아니 얘들아, 대멸종이라는 건 인간 죽는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진하고 화산타서 그래요? 너희들 종속 과목 강문계 기억나니? 네. 그 중에서 종속 과목 강문계 중에서 과의 수가 줄어드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물 종류가 줄어든다 그런 뜻이야. 대멸종이라는 건 사람이 많이 죽었다 그게 대멸종이 아니에요. 멸종위기. 그럼 오늘날은 대멸종 6차 대멸종이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왜요? 왜겠니? 저희도 백두산 폭발하면 죽어요? 잘 죽어요. 자, 왜겠니? 왜 6차 대멸종이라고 하겠니? 과가 줄어들어서. 사람이 많아지니까. 사람에 의한 환경 파괴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동물들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아, 네? 그러면 나보다 사람을 진짜 사는 거 소나. 아니에요? 네? 나는 사람을 소리라서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요? 뭐라고 하는 거야? 안 들려. 사람이 환경을 보건해야 합니다. 예, 사람이 그래야 되죠. 내가 지금 이러고 있잖아. 자, 13쪽 빨리 해보자. 개념 쏙쏙 해보자. 개념 쏙쏙. 4, 5번 해보자. 앞에 제발 내용 보면서 하세요. 참 거죠. 다시 4번에 기억, 리을, 디귿, 니은 요 순서로 가야 되죠. 자, 5번은 X, O, X, X죠. 1번은 뭐가 틀렸니? 파충류 양서류가 아니네요. 어류, 양서류 파충류죠. 오케이. 3번은 뭐가 틀렸니? 중생대 초기가 아니에요. 선생님 말기. 판기아가 고생대 형성되는, 그렇죠, 고생대 말기에 해당하는 거죠. 됐니? 자, 4번은 왜 틀렸니? 그 회복할 수 있어요. 회복하는 계기가 돼요. 오히려 다양성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죠. 질문 있습니다. 음. 화장실을 다녀도 될까요? 어. 쉬는 시간이야. 얘들아, 이제 뒤에 문제 해보자. 17쪽까지 싹 다 하면 끝난다. 다녀오겠어요. 자, 17쪽까지 문제 싹 다 해보자. 마음대로 가는 거야. 문제 시작. 17쪽까지 문제 시작. 나는 찍기 기술이 뛰어나. 그래서 문제를 안 보고도 자살할 수 있어. 1번에 3번이죠. 자, 2번은 학생 A죠. 네. A 학생이에요. 네, 맞아요. 자, 3번은 1번이죠. 자, 4번에는 표준화석은 기간은 짧고 면적은 분포 면적은 넓어야 돼요. 네. 기간이 짧고 분포 면적 넓은 게 누구니? D죠. 자, 5번에는 3번이죠. 태양 생물계의 큰 변화. 자, 그다음. 자, 6번에 2번이죠. 됐니? 2번이요. 2번이죠. 자, 7번에 3번이죠. 비일대 최초의 육상생물이 출현하였다. 자, 고생대 때 육상생물이 처음으로 나오게 돼요. 자, 8번 보자. 야, 8번에 거의 발견되지 않는 까닭. 개체수가 적고 골격이 단단하지 않다. 약해요. 단단한 골격이 없고, 그 다음 지각변동. 지각변동과 풍화작용을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세 가지 써주시면 돼. 됐니? 자, 그 다음 9번 보자. 자, 9번에 1번.
1번이에요. 자, 기억의 신생대에는 초기보다 후기에 평균 해수면이 높았을 것이다. 빙하기가 오면은요, 해수면이 낮아지게 돼요. 얼음이 얼어서요. 자, 그래서 낮아질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각 지질시대 말기에 빙하기가 나타났다 그랬는데 중생대 때는 말기에 빙하기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니은만 맞아요. 니은만 맞아. 그래서 1번이라고요. 자, 그 다음 10번에는요 2번이죠. 2번. 이번이에요? 4번 4번 아니에요? B는 산소죠. 산소가 광합성 생물 남세균에 의해 만들어진 퇴적 구조로 남세균은 광합성으로 발생한 산소가 대기 중에 올라가서 오존층이 되는 거죠. B는 산소예요. 오케이? 그리고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성캄브리아대 화석이죠. 그래서 디귿만 정답이야. 2번이야. 자, 11번에는요 가는 고생대예요. 뭐 보고 알아? 사진. 삼엽충 보고 알아야 돼요. 삼엽충. 요게 삼엽충이야. 나는 성캄브리아대예요. 생물이 별로 없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죠. 에디아카라 동물군 성캄브리아 시대 거예요. 자, 그 다음 12번에는요 가가 뭐니? 가요? 맞아요. 맞아요. 가가 뭐니? 암모나이트. 암모나이트. 나는 동전. 화폐석. 다는 삼엽충. 자, 그래서 이거는 몇 번? 5번이 돼요. 5번. 5분. 자, 13번에는 고생대라고 얘기했죠. 고생대. 오존층이 형성돼서 자외선이 차단됐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제 가요? 자, 다음 장 빨리 해보자. 19번까지 하고 가자. 다음 장 해봐. 20. 자, 14번 보자. 한 대까지 채점해. 자, 14번에 2번이에요. 2번이요? 네. 얘들아, 기억은 무슨 시대니? 가가 무슨 시대인 것 같니? 이게 고고, 이게 중생대, 이게 신생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15번에는 4번. 4번이에요. 16번에는 가가나. 다, 가, 나죠. 남세균 성캄브리아. 그 다음 사변충 완전 멸종된 거는 고생대 말기가 되는 거고요. 판기아 분리가 중생대 때가 되는 거예요. 다, 가, 나가 되겠죠. 자, 그 다음 17번은 3번입니다. 그 다음 18번은 4번이고요. 자, 그 다음 19번에는요 중생대 말기 공룡 암모나이트가 멸종한 원인 소행성 충돌설이 가장 타당한 가설이었죠. 소행성 충돌. 자, 공룡이 죽은 거는 소행성 충돌. 오케이. 자, 그래서 맞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